제18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올 한 해 2%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지난 11일 아시아 개발은행 ADB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내린 것입니다. 일자리 상황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할 40대의 고용률이 78.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합니다. 인근 고용뿐 아니라 자영업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의 수혜자가 올 10월까지 3,556명으로 작년 한 해 수혜자 636명에 비해서 약 5.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우리 경제의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혁신적 고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해서 법인세율 상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평균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작업 시간에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특권을 거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지난 11일 정부가 기업들에게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을 발표하여 기업인들은 다소 숨통이 튀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철학을 여전히 바꾸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제 대우그룹의 전 회장 김우중 회장의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분을 애도하는 전 국민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분의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화 정신,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는 이 정신이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개척 정신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청년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기업에 취직시키고 세계로 내보내는 통합의 정신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모토를 세계 속의 경기도로 정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기업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건설을 도와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철학을 시장 중심, 기업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기업이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또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행한 단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합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거제 개혁이 불투명하고 여야는 극한 대립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입니까?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는 겁니까? 제발 나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파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 한두 석을 더 얻어보겠다. 준연동형이다. 아니 준연동형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비례대표의 절반만 연동형을 적용했다고 소위 갭을 씌우겠다고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이 어떻게 당장 눈앞의 표에만 매달립니다.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려면 의석수 중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언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의원수 중원에 반대한다고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지도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이 단순 과반수를 얻어서 국회를 주도할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합정치, 다당제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누더기 선거제 개혁안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어제 당명을 발표한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라는 이념에 집착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하는 행태가 어떻게 새로운 보수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모든 사안에서 자유한국당과 결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탈당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신당의 당명까지 발표해놓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보수를 표방하고 이념을 당명에 공식적으로 터치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창당 작업을 하는 모습, 이것이 그대로 보이고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는 본색이 드러난 만큼 뭐 안철수 대표가 언제 합류할 것이다 이런 궁색한 변명 마시고 떳떳하게 전신하기 바랍니다. 우선 당적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6탄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사의를 볼 때 심정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내년도 예산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절대로 무조건적인 억지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장으로 나와서 끝까지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래 야당은 여당에게 3개를 내어주더라도 1개라도 얻어가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 말만 들어주면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에 따른 국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원내대표들 간 협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기득권 정당이 목리를 부릴 때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시선이 매우 차갑습니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서 집권 여당은 너그러운 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야당이 때를 쓰면 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필요하면 선물도 주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의 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유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은 4+1이라는 정치 논리로 선거법 통과를 강행하기에는 민주당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먼저 손 내밀어주고 보듬어주면서 협상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협의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 모임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당명을 확정하고 새로운 보수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치가 잘 되려면 건전한 보수 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양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청와대 하명 수사에 감찰 무마에 또 다른 정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으로 인해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커지면 항상 제대로 된 선당을 기대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제대로 된 중도 개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대로 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해 12월 15일 바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개혁입법과 관련한 지난 1년간의 국회 협상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초유물 국회 사태를 포함한 무책임한 일관된 협상 거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기득권 고수로 인하여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음 주 17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제 4+1 협의체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3법 전체의 일괄 타결을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중에 연동형 배분 의석에 대해서 의석을 절반만 하자는 취지의 소위 캡을 씌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뜩이나 당초 원안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대폭 줄어드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캡을 씌운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의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감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일부 전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협상 참여를 촉구합니다. 오늘 주요 법안이 상정된 후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됩니다만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이나 17일까지 마지막 협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이번 주말이 그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최선의 일방 처리보다는 최악의 합의 처리가 낫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가 상생하고 합의해서 선거법을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니다. 그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개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상자 334명 중에서 단 8명을 제외한 97.6%의 사상자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안전 펜스가 생기고 700원짜리 마스크 대신 2,950원짜리 특급 마스크가 지급되는 미미한 변화만 있을 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 방안에 관련한 여러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약속을 할 때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반짝 관리 감독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업과 책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 있습니다. 현재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산업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가명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하는 산업보험이 산재보험이 양형 기준의 가명 사유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불법 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 전에 우리 이내용 부대변인이 연동형 비례 교제에 관련한 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농장. 아저씨, 여기 샌드위치 뭐뭐 있어요? 게자, 소세지, 양상추 샌드위치요. 케첩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예.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여기 한 케첩밖에 없네. 그게 골탕 방침입니다. 아저씨, 여기 샌드위치 뭐뭐 있어요? 뭐 드릴까요? 케첩이랑 소세지랑 양상추랑 다 넣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연금이 드릴까요? 그럼 다 섞어서 하나 주세요. 예.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와, 정말 땡! 연동형 비례 교제는 국민이 뽑는 만큼 예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도 실용정당 다른 맥락. 아마 정당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논평입니다, 대변인의. 자,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